구슬아 구슬아 이 사건에서는 뭐가 보이나 얘기 좀 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수정구슬 시간입니다. 이 범죄 사건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돌아보고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수정구슬에서 수정을 맡고 계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슬을 맡고 계시는 배우 지진희 씨를 닮은 이호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호영입니다. 네, 이제는 뭐 익숙하신가 봅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무슨 말을 해도 지적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연관어에 아마 뜰 거예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진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청취자분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현병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이 충남 당진에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40대 여성이 불을 지르는 바람에 6명이 다쳤는데 이 여성이 평소에 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다시 이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 위험성과 이 대책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변호사께서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어제 자정이었거든요. 충남 당진에서 그 4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불이 이제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져서 그 4층에 사는 30대 주민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3층 주민도 손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고, 그리고 그때가 자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자정이어서 이제 집에 있던 주민 4명 역시 연기를 들이마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소방 당국과 그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층 주민 A 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3층 주민 A 씨가 거실에 부탄가스통을 놓고 휘발유를 뿌린 뒤에 불을 낸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A 씨를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이제 사람이 죽어가는 건물에 불을 내면 이제 현주 건조물 방화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이제 입건해서 지금 조사를 중입니다. 네. 근데 그 교수님, 네. 이 40대 여성이 그러니까 평소에도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게 지금 이웃 주민들의 얘기라는 거죠? 네, 뭐 평상시에 굉장히 소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창문 밖으로 병을 던지는 그런 이제 행위들을 했고요. 그래가지고는 뭐 계속 이제 정신착란 증세를 호소를 하니까 지구대에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수차례 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 부탄가스통을 이제 거실에다 놓고 휘발유를 뿌려서 방화한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경찰과 보건소 직원이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시점에 이제 참지 못하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입원을 조금 더 서둘러 가지고 입원을 시켰으면 이 사건은 피할 수가 있었죠. 피할 수 있었는데. 네. 아, 지금 요 내용. 그러니까 경찰과 보건소 직원이 좀 빨리 이 주민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으면은 이 사건이 없을 텐데 하는 대목은 또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있어서 좀 뒤에서 짚어보고요. 일단 조현병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네. 교수님께서 이 조현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현병이라는 용어는 2010년도 이후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요.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이라고 이제 불렸었죠. 뭐 예전에는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는 네, 말을 네. 표현을 많이 영어로는 썼죠. 뭐 여전히 스키조프레니아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진단명인데요. 일단은 주요 이제 그 증상이 망상과 환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지각 경험하고는 좀 달리 사실은 이제 남들이 보이지 않는 이제 어떤 환영이 보인다거나 또는 환청이 들린다거나 이런 종류의 증상과 함께 뭐 사고 장애, 그러니까 근거 없는 이제 믿음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망상이 진행이 많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의외로 많나 봐요. 이 네. 조현병 환자가. 이게
이게 생각보다 꽤 뭐 유병률이 없지가 않은 게 인구의 한 1% 정도가 이제 유병률이거든요. 예. 조현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라고 치면 50만. 그렇죠. 50만이나 되는데 예. 문제는 이 50,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네, 뭐 심한 사람도 있고 좀 약한 사람들도 있고 경증도 있고. 예. 근데 문제는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지금 우리가 파악한 이제 그 조현병 환자는 10만 7천 명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발병률로 보면 유병률로 보면 한 50만 정도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국가에 의해서 뭐 의료 시스템 내에서 파악된 환자는 1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만이 혹시 이 이제 자신이 조현병인 줄 알지 못하고 또는 가족들이 조현병임을 뭐 인지하지 못한 못하고 상태에서. 예, 숨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상당히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병의 유병률이 1%인데 지금 한 40만 명 정도가 모르고 지냈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네.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시스템 안에 포섭이 아직은 안 된 사람이 포섭된 사람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이 조금 전 화재를 일으켰던 그 40대 여성이 평소에도 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가족의 동의하에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못했었다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거부해서 그런 건가요? 왜 안 됐었던 거죠? 일단 본인이 뭐 이렇게 동의를 했으면 당연히 이제 동의에 의한 입원 절차가 진행이 됐을 텐데 네. 이제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네.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입원 절차를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뭐 보호자에 의한 그 보호 입원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관할 지자체장, 뭐 특별자치시장, 뭐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어떤 그런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 입원 절차라는 게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그런 정신질환자로 이렇게 추정되는 사람이 있죠. 뭐 길거리를 막 돌아다닌다든지 소란을 피운다든지 예. 그래서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그런 위험이 되게 큰 사람 발견했을 때 네. 이런 때는 이제 응급 입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그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입원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좀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입원시킨다. 네. 이건 다시 말해서 가둔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그런 자유, 헌법상 그 자유를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어쨌든 제한할 박탈을 하는 수밖에 거기 없으니까. 때문에 예. 이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실제로 2017년에 그 법이 바뀌었어요. 정신보건법이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조현병 환자라든지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절차를 보다 좀 엄격하게 네. 규율을 해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보호자 2명에 의사 1명의 어떤 그런 진단이 있으면은 강제 입원이 가능하게 했던 것을 이제는 소속이 다른 그런 의사 2명의 진단이 있어야지 뭐 입원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좀 그 절차를 엄격하게 하면서 어떤 이런 강제 입원 절차가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데서 나아가서 거리를 활보하는 어떤 그런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그런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보니까는 예전에 드라마 보면 이렇게 뭐 상속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럴 때 논란이 있을 때 자기 가족들을 정신병 환자다. 네, 이렇게 네. 딱 더 씌워서 정신병원에 감금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없는 것처럼 하거나 이런 게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활용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실제 그런 사례가 존재했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 오용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률 개정을
을 권고를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입원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뭐 입원이 계속 유지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서까지 사실은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네. 그 뭐 다 이제 그 신상이 공개됐으니까 안인득 사건만 보더라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그렇죠. 사건. 뭐 예. 5명이 사실 사망을 했잖아요. 그때 불 질러 놓고서 계단 내려오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휴게를 미리 있다가 막 떨어지고 준비를 그랬었죠. 했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5명이 사망한 이 사건이었고 그 5명 중에 4명이 사실은 미성년자 아이들 여자아이들과 그들의 보호자 2명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불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 미성년자 여자아이들을 계속 스토킹을 하다가 네. 민원이 여러 건 발생하자 결국은 이 모든 주민들이 자신에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마을에서 이 이제 주거지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라는 피해망상이 심해져 가지고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만 하더라도 뭐 여러 번 이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직계 좀비속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인득 같은 경우에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 네. 혼자 계시고 네. 그리고는 형님밖에 없다 보니까 직계 좀비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 2명 요건을 충족을 못 시킨 거고 그래서 입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입원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입원을 못 하고 있다가 결국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 근데 더군- 또 그 네. 당시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인득이 자꾸 평소에 자기를 위협하고 그 거주하는 동네 주민을 스토킹을 하면서 뭐 문 앞에 뭐 오물도 뿌리고 이러니까 그 같이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했었는데 경찰이 출동을 해서 보면 사실 또 오물 뿌렸다고 네. 체포 구속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몇 번이든 와서 그냥 이렇게 상황 파악하고 주의를 주고 뭐 형사 고소하시겠습니까? 뭐 이걸 물어보고 그냥 돌아가고 이랬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원인을 보면 안인득이 수차례 이런 정신병력 조현병 진료를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68차례. 그렇죠. 그러니까 예. 60차례가 넘게 68 조현병 차례. 진료를 예. 계속 받아왔었고 그게 5년이 넘는 기간이었다라는 건데 네. 이러한 병력을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경찰이 이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이 사람의 전과, 네. 그 다음에 수사를 받았던 경력, 수사 경력, 범죄 전력 이런 거는 조회가 바로 되는데 병력은 안 그렇죠. 나오나요? 정신병력은 이 수사기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안인득 같은 경우도 법무부, 그다음에 정신병원이랑 그다음에 그 관할 지자체인 진주시에서는 이 사람의 치료 경력을 알았는데 네. 이것을 그 관할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안 알렸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기관에서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위협 신호를 보내고 주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도 보냈지만 사실은 어떤 대응도 없었던 그게 거죠. 심각한 건지 아닌 건지에 네. 대해서 크로스 체크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이 안인득 같은 경우는 그 보호자인 그 형이 네. 너무 이제 평소에 막 불안 증세를 보이고 이러니까 그 입원을 시키려고 몇 번이든 시도를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금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수정구술에서 지금 이수정 교수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조현병 범죄와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교통정보 듣고 얘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자꾸 지금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을 하는 게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수정 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TBS 앱 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카카오톡으로 의견 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도 두 전문가께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그 조금 전에 이호영 변호사가 이 정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각 기관 간에 네네. 그러니까는 이 정신병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쪽과 이 범죄를 단속해야 될 경찰과 서로 이 부분에 대한 공유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대책들이 안 나와 있나요? 지금 이제 그 안인득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그 부분 예컨대 위험이 지역 사회에 있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에도 그 이제 위험 요인에 대한 뭐 정보가 있고 법무부에도 사실 정보가 있었죠. 왜냐하면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치료 감호를 거쳐서 보호관찰까지 받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이제 뭐 가지고만 있고 지역 사회에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하겠다 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퇴원 환자에 대해 가지고 정신병력을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이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법무부도 역시 이제 지역 사회로 나가는 보호관찰 종료자들에 대해 가지고 경찰과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요. 네. 그러나 뭐 아직까지는 지금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지역 사회 내에서 잘 이제 협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번 사건도 보면 굉장히 좀 응급 입원 제도를 이용을 했었으면은 네. 방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현장에서 어떻게 조속하게 긴급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매뉴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금방 말씀하신 이제 정보 공유 부분은 어쨌든 그 각인이 돼 있으니까 네. 좀 제도 개선이 있으면 되는 거고 좀 기다려 보는 걸로 네, 하고 네, 네. 두 번째 아까 이게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지금 강화됐는데 네. 그 강화된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 대목이 있다. 네.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좀비속이 좀비속 가운데 2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좀비속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죠. 예. 많죠. 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기관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전문의 2명이 네. 이제 진단을 해야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이 부분은 개선이 현저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관이어도 지금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 처분될 수 있게 네. 그렇게 이제 치료를 좀 더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이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원 치료 위주로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요. 네. 해외에 비해서 이제 사실은 입원율이 너무 높습니다. 아, 해외의 오히려 경우에는 높아요? 네, 사실은 10%대의 입원율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60%대의 입원율을 보입니다.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 지역 사회에서 이 이제 정신질환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부재하다는 거예요. 정신보건센터도 굉장히 시스템이 열악하고 네. 근무자도 몇 명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1%가 지금 조현병 환자인데 예. 그 환자들을 제대로 쫓아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정신보건과 연관된 자원들을 좀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약물 치료 위주로 되는 입원 치료의 시스템을 좀 더 이제 개방화된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환자들이 찾아가서 치료 받고 싶게 모델을 좀 재활 모델로 좀 현저히 대폭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설적인데 네.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한 거 보면 강제 입원의 요건이 좀 강해서 오히려 입원을 해야 될 사람이 입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보면은 해외보다는 우리가 입원하는 게 더 입원율이 많다. 오히려 높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입원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이게 해결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인프라가 너무 약하다라는 네.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입원도 중요한데 입원 이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그 감호 시설에서 입원해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 이제 그 진주 이제 방화 사건 같은 안인득 같은 경우도 원래 입원 치료 받다가 나와서 이제 혼자 치료를 이제 자의에 의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거 안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퇴원을 한 이후에 치료를 안 받고 그렇다고 가족이 이 막 스트레스와 어떤 그런 폭력적인 증세를 보이는 이 사람 안인득에 대해서 가족이 강제로 끌고 가서 이 치료를 하게 하기도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원 이후에 퇴원한 이후에도 치료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치료를 본인과
그다음에 본인의 가족에게만 그 떠넘기는 그런 시스템이 좀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 7763님께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조현병은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이게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합니까? 조현병은 약을 마음대로 끊으면 안 됩니다. 예. 네, 네. 그런데 본인들은 약 복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또 환자 자신은 조현병으로 절대 인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 시민들과 섞여서 함께 생활하다가 언제 시한폭탄으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요양시설에 머무르게 하는 게 이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근데 이제 요양시설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입원을 예, 입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약간 격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신 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약만 먹으면 사실 굳이 격리까지 필요 없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경증 환자들도 네,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위험한 사람들보다는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조현병 네, 환자들 네.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편집성 조현병이라는 어떤 특별한 하위 유형이 위험한 거지. 편집증적인 망상을 갖고 있는 피해 망상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누가 해코지 할까 봐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약을 먹으면 그 피해 망상이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만 계속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약이 좀 먹으면은 여러 가지로 좀 부작용이 부작용 같은 있어요? 게 있습니다. 예. 정신이 좀 맑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네. 환자들이 약을 지향을 싫어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들이 가족들이 계속 약을 먹도록 권고를 하고 계속 돌봐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경우에 연세들이 많아지면 사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재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의 경우에는. 그렇군요. 이런 게 약간 사회 안전망으로도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 사회에서 그 이제 지역의 어떤 그런 이웃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좀 유기적인 그런 어떤 관심이나 그런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근데 아마 사회적 인식도 또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약간 조현병 환자,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정신분열증이 어감이 안 좋아서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정신 이상으로 뭔가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라는 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내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뭐 낙인은 틀림없이 있기는 하나 예.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해들도 많습니다. 약만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직업을 유지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견을 버리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비중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네. 미미하지만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대안이 필요하고 외국의 선례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아이고 얘기를 해서 집중해서 나누다 보니까 벌써 끝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다음번에 한번 더 얘기를 나눠야 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이수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